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온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개그우먼 소희가 돌아왔습니다. 꽃가루를 날려. 오늘 뭔가 제 컨셉이 아이돌 같지 않나요? 건강을 챙겼더니 좀 더 젊고 건강해진 제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국내 여성암 중 발병 1위인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진단부터 치료법까지 선생님 모시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머머머! 아니, 이거 언제 나오셨죠? 네, 방금 왔습니다. 아, 제가 방금 꽃가루를 날려 이거 한 번 보셨나요? 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 조이 씨가 이거 불렀던 건데 어떻게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문진수라고 합니다. 우후! 우리 문진수 선생님. 꽃가루를 날려. 아름답게 또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우후! 이게 또 요즘 SNS와 우리 이제 레드벨벳 조이 씨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이런 안무거든요. 네. 한층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네. 저도 요즘에 고민이 제일 많은 게 딱 이 부분이거든요. 준비됐습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잠깐만, 근데 여기 병원장이라고 써 계신데 혹시 병원장님이십니까? 네. 아, 내가 병원장님께 이거를 시키다니. 아, 잘못했어요. 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지금 정신이 없으시죠? 네. 원래 저희 더 나은 클리닉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바로 이 유방암이잖아요. 유방암이란 어떤 병인가요? 네, 말 그대로 유방에 생기는 암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유방을 검사하다 보면 혹이 발견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암이 아니니까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유방에 생기는 암이 유방암이고요. 유방에 이루어져 있는 유관이나 소엽에서 생기게 되는데 또 남자분들도 유방 조직이 남아있긴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어서 뭐 드라마에도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유방에 생기는 암을 유방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방암 환자의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암들이 보통 60세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유방암만 좀 특이하게 40세부터 49세까지 많이 발병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암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60세 이후에 대부분의 그런 많은 발병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유방암만 특이하게 젊은 40대에 많이 발병을 하고 있어서 젊으신 분들부터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 유방암은 좀 다른 암보다 조금 발병률이 좀 빠르네요. 네, 나이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유방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은 이제 호르몬의 원인이 돼 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노출되는 거에 대한 기관하고 대부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에스트로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뭐 식생활 습관적으로는 이제 조금 뚱뚱하신 분들, 네. 지방질 있는 분들, 그다음에 뭐 담배나 흡연, 음주 이런 것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서 미리 예방하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유방암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미리 검진을 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이제 뭔가 이제 집안 내력이 있다 그러면은 네. 초기에 그래도 빨리빨리 검사를 맡아보는 게 좋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네. 유방암이 있는 분들은 미리 예방적으로 검사도 자주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만약에 유방암에 걸리게 된다면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혹이 만져지는 것 같다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고요. 또 이제 유두로 분비물이 좀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 같다 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이제 거울 보시다가 한쪽 유방이 조금 피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피부 한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피부가 약간 괴사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이제 만져지는 혹이 제일 많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유방의 통증이 조금 옛날 같지 않다 하는 것도 가장 큰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아,
아,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건강검진 갔을 때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면은 종이 같은 거를 네, 주셔서 자가진단하는 이렇게 표지를 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조금 일상화하면 좋은 거겠네요. 다른 것보다 좋은 게 유방암은 이제 자가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유방암 자가 검진의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제 생리 끝나고 한 3, 4일 후가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리가 없는 분들은 네. 이제 일정한 날을 정해서 매월 1일 뭐 이렇게 매월 말일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욕실에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양쪽이 대칭인지 전달하고 변화가 있는지 보시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만져보면서 이상한 혹이 생겼나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정하게 만져보면 이제 변화 생기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검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자가 검진을 하시게 되면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멍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멍울은 가슴 위쪽과 아래쪽 이 두 부분 중에 어느 쪽에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은 유방에 혹은 여기저기 다 생길 수 있어서 어디에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바깥쪽 위쪽이 제일 많이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를 더 많이 만져보셔야 되고요. 네. 유방에 혹이 있다고 해서 다음은 아니기 때문에 발견하면 확인을 해서 암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양쪽에 바깥쪽 위쪽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에서 유방 촬영을 엑스레이 촬영을 하죠. 네. 눌러서 위에서 아래서 한번 눌러 찍고 옆으로 눌러 찍고. 그거 진짜 아프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네. 통증을 느끼는데 그게 일반적인 초기 검사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거나 또 혹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확실하게 혹이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혹이 있다고 다 암은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로 혹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해서 유방암을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조직 검사까지 해보시는 게 네, 좋긴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근데 사진이나 아니면 뭐 이런 영상에서도 확연히 이 암세포가 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면 이런 사진에 같은 경우에는 유방에 아무런 혹이 없는 그런 깨끗한 정상적인 유방 사진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유방이 이렇게 네. 아까 좀 전에 보신 것보다는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많죠. 이 지금 오른쪽이 좀 전에 보신 사진에 비해서 지금 이 사진에 비해서 아, 네. 이 두 사진은 좀 하얀 부분이 많은데 이걸 치밀 유방이라고 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소개가 다 투영이 됐는데 지금은 치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에가 뭐가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사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초음파를 해보시라고 권유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음파로 발견된 큰 암덩어리가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혹시 그 암세포인 네, 건가요? 초음파로 보여 있는 멍울이고요. 그게 이제 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혹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서 네. 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조직 검사를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세포를 전에는 꺼내나요? 이제 이렇게 째가지고 하기 아이고, 때문에 많이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흡입식 검사기가 있어가지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맘모토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유방 조직만 바늘만 찔러가지고 빼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100% 확실하게 유방이 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AI가 많이 도입이 돼 있죠. 그래서 사진만 볼 때는 어디가 혹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네. AI가 찾아서 여기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 지금 여기 동그라미 찾아 있는 요 네. 부분 하나, 요 부분 하나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볼 때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네. 놓칠 수 있는데 AI가 볼 땐 여기는 이제 이상하다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초음파를 이 사진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런 경우에도 유방암으로 진단할 수 있어서 뭐 최신 많은 그런 첨단 기기의 발전과 함께 의료 영역에도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하고 인공지능이 여러 사진들을 몇만 장, 몇십만 장을 이제 보기 때문에 찾아내서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표시해주게 되면 이렇게 암을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AI가 원래 대부분의 보통의 그런 조직과 다른 게 있으면 이거 다 찾아내는 거군요. 네. 유방암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완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요. 네.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1기다 그러면 95% 이상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이제 5년 생존율이 95%라는 얘기인데 거의 죽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하지만 1기부터 4기까지 갈 경우에는 4기에 발견이 되면 20, 30%만 생존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네. 우리가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조기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생존율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확인을 하고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검사 받고 나서 조금 이상 징후가 보이면 병원에서 꼭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꼭 추적 검사 받으세요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잊고 네. 그냥 또 살잖아요. 꼭 이렇게 지금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뭔가 또 추적 검사 해야 된다면 꼭 검사를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 수술이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암 조직이 검사가 돼서 이럴 때 꼭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유방 조직을 좀 빼내야 되기 때문에 유방 일부를 절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모든 암의 치료의 근본은 암 조직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유방에 생기는 암 조직이 확인되는 만큼 제거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암이라는 게 재발할 수 있고 다른 데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만큼을 이제 제거를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많은 항암 치료나 뭐 표적 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 등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유방 조직을 떼어내려고 많이 계속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에처럼 무조건 유방암이 생기면 다 절제하지 않고 네. 가능하면 모양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절제를 하고 네. 또 조금 더 많이 크게 해야 되면 수술과 동시에 성형 수술을 같이 해서 별로 표가 나지 않게 수술하기 때문에 전 같은 그런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관리가 제일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관리는 또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고 나서 암 조직을 전체 절제했다고 해도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암세포의 여러 가지 성격을 저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어떤 조직이 가장 어떤 방법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항암 치료든 또 방사선 치료든 아니면 표적 치료든 호르몬 치료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을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수술만 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보통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잊지 마시고 그 수술하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암 환자들이 하고 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회복하는 운동이나 또 식이요법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네. 이런 부분을 좀 놓쳐서 재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통 조기에 치료를 하면 생존율도 높지만 재발률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1기에 하면 보통 재발률이 뭐 10% 미만 밖에 안 되는데 네. 4기 이후에 수술하게 되면은 재발률이 60%가 넘거든요. 이 유방암은 정말 네. 1기와 4기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3기 이후에 발견해서 치료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다시 검진하고 재발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유방암 검진은 얼마나 간격을 두고 받아야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유방암은 빨리 발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은 30세가 되면 자가검진을 시작하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35세가 되면 이제 사진을 찍는 검진을 시작하고 40세 이후가 되면은 해마다 한 번씩은 병원을 찾아서 검사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네. 유전인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형제자매 중에서 유방암 발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뭐 자궁 내막증이든 에스트로겐에 관련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30세부터 병원을 찾아서 검사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후 되신 여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병원을 방문해서 유방암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이제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지 않으셨어도 그래도 매년 추적 검사하고 자가 진단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네, 방법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은 상당히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조금 귀찮으시다고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 혹시라도 유방암 말기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 잘 하셔서 유방암의 공포에서 벗어나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V온 닥터 더 나은 하트 클리닉이었습니다.